자, 이제부터 3점 테스트입니다. 3점이라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잘 볼게요. 1번, 오른쪽 자료는 글로소프테리스에 대한 설명과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산출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이는 고른 것을, 자, 한번 설명을 볼게요. 글로소프테리스는 초대륙 판게아의라고 했었죠. 그럼 초대륙 판게아가 생성될 당시에 번성했던 식물이다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시대냐? 그러면은 고생대라는 얘기죠. 양치식물 나왔으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생대는 양치식물, 중생대는 거시식물, 신생대는 속시식물입니다. 자, 어쨌든 기억. 포유류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네, 포유류는 신생대 출현했습니다. 그럼 먼저 출현하였다 맞죠? 니은 생존 당시에 히말라야 산맥이 존재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이 역시 언제냐면은 신생대입니다. 그러면은 글로소프테리스가 생존했을 당시에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건 없었겠죠. 틀렸습니다. 남극해의 심해 퇴적물에 화석이 산출된다. 자, 심해 퇴적물이에요. 남극해의 깊은 바다죠. 근데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양치식물은 해조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육상식물이에요. 육상식물이 심해 퇴적물에서 산출될 수는 없겠죠. 어렵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해령 부근에서 해양지각의 고지자기 줄무늬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 실험이다. 지구과학에서는 이런 실험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 지구적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형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 실험을 할 때는 각각의 요소들이 왜 존재를 하는지를 알면 이게 어디에 대응되는 개념인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보면은 중앙부에 틈을 만들어 놓고 색종이 띠를 여기서 뽑아서 옆으로 이동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뽑아져 나오는 색종이 띠가 새로 뽑아져 나온 이 부분이 뭐냐면 해령을 뜻해요. 그죠? 그리고 고지자기 줄무늬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회색과 검은색을 번갈아면서 칠했죠. 번갈아 칠한 이유는 뭐겠어요? 지자기 역전을 설명한 겁니다. 그죠? 잡아당기면서 발사인 경계에서 올라와서 양 옆으로 지각이 만들어서 벌어지는데 지자기 줄무늬가 역전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발사인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적으로 분포한다 라는 걸 알아보는 실험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해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봤더니 어디를 놓고 대칭을 하는 게 맞을까요? B겠죠.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양옆이 대칭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은 지구자기 역전 현상에 해당한다. 번갈아서 칠한다 맞죠? 색을 칠한 시기, 그러니까 누가 먼저 칠해졌냐라고 봐요. 그러면은 해령에 가까운 B와 해령에서 멀어진 A, 그럼 A가 B보다 먼저 칠한 게 맞겠죠. 왜냐면 해령에 멀릴수록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는 건 먼저 태어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 B, C 중 해령의 10곡에 해당하는 곳은 C에 있으면 대칭이라고 설명해서 만약에 C가 해령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대칭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 대칭이 전혀 안 되죠. 너비가 전혀 다르잖아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기억니은 3번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그림은 태평양의 해역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에는 판의 경계가 분포한다. 자, 각각의 판의 경계가 분포하는데 지금 이 그림만 보면 정말 어렵죠. 아무런 경계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표적인 판의 경계는 외워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외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응용된 문제를 풀던 기본 문제를 풀던 우리가 태평양 연안국이잖아요. 태평양과 관련된 그리고 주요 판의 경계는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두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미리 답을 말하자면 A에는 수렴형 경계가 있고요. B에는 발사형 경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수업 자리에서 이미 봤던 겁니다. 그냥 혹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필리핀판과 이제 태평양판, 우리나라 바로 앞에 있는 곳 있죠. 어딘지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해구 표시가 되겠죠. 삐쭉삐쭉삐쭉하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B 해역이 있는 곳은 나스가판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문제로 갈게요. 자, A 해역 잘 보세요. 얘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우리나라 이쪽에 있고 일본 여기 있죠. 일본 앞바다 앞쪽인데요. 여기는 남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 앞쪽입니다. 머리 좀 떨어져 있죠. 다시 볼게요. 일리핀이래요. 일본 앞에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가 있죠.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칸판과 나스카판이 만나는 곳, 바로 판의 경계가 아니고 좀 더 앞쪽이죠. 여기에 이제 발상의 경계에 해령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앞에 나스카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발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필리핀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구가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수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A는 수렴형 경계, B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너무 쉬웠겠죠? 쉽게 풀립니다. 저에 대한 설명으로는 단 해수에서 초음파 속도는 1500m/s로 가정한다. A의 해수면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해구가 있는 곳이에요. 해구가 있는 곳인데 발사한 초음파가 해저면의 반사에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8초 이상이다. 이건 뭐냐면 해구의 깊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해구의 깊이. 왜냐면은 일반적 해구는 심해저보다 더 깊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해저 있죠. 심해 깊이를 4,000m로 놔요. 4,000m로 놓는데 최대 걸리는 시간이 4초 이상이다라는 건 뭐냐면 뭐 4,500m 정도보다는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구니까 맞는 얘기죠.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을 때도 막 8,000m, 막 9,000m까지 나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자, B는 해령이 분포한다. 맞고요. A와 B 모두 태평양판이 분포한다. A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난 거고 B에서는 태평양판과 나즈카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판은 둘 다 있네요. 맞죠?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속력으로 확장하는 두 해양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 구간에서 A, B 구간에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과거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를 좀 변형을 한 거네요. 과거에는 심지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대각선으로. 근데 이건 아주 매너 있게 직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A에서 B까지 가면서 요에서 라인에서 이제 나이만 구하면 돼요. 근데 너무 쉬운 게 여기가 해령이에요. 여기 빵살 지점이고요. 여기 해령입니다. 여기 빵살 지점이에요. 그래서 B가 만들어서 이동하는 거 보면은 여기 빵살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곳 중간에서 여기에 멈춘 거죠. 그러니까 B는 해령에서 만들어진 지 갓 안 돼서 얼마 안 된 녀석들이에요. 그럼 나이가 어떻겠어요? 어리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이 해령에서 만들어서 이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B보단 나이가 어떻겠어요? 많겠죠. 그럼 여기서 보지 않아도 이쪽엔 처음엔 나이가 많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서 나이가 어려지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런 식으로 나온 그래프가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4번이죠. A에서 나이가 많다가 확 바뀌어서 나이가 어려졌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쉽죠? 자, 5번. 그림은 해구와 열도가 발달하는 어느 지역의 수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니까 안류산 열도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해구가 있죠. 해구가 있고 해구 앞에 뭐가 발달했냐면 호상열도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A판과 B판이 만난 요 구역을 여기를 A라고 B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점선으로 나온 해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뿜어져 나오면서 여기서 만난 호상열도가 만들었겠죠. 자, 요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B판이 A판 밑으로 서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A판이 서입한다 했으니까 잘못됐습니다. 화산은 해구의 북서쪽보다, 이게 해구죠. 해구의 북서쪽은 이 A판 윗부분, 여기 북서쪽을 말하는 거고요. 남동쪽에 주로 분포한다 했지만 남동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잘못됐습니다. 열도에 분출하는 마그마의 평균 SiO2 함량은 해령에서보다 많다 했습니다. 해령에서 분출하는 마그마의 성질은 뭐라 했었죠? 현무암질이었죠. 근데 열도, 호상열도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안산암질이었죠. 우리 현안유 반서마 기억납니까? 현무암보다 안산암이 SiO2 함량이 많죠. 그죠? 정답은 3번이겠네요. 6번입니다. 그림은 태평양에 발달한 어떤 종류의 해저 지형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이고 다 알려줬네요. 그죠?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판의 경계를 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눈여겨보세요. 3, 2, 1 돌아왔습니다. 자, 뭡니까? 해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저 지형이라는 녀석은 해구예요. 전 세계적으로 해구가 분포하는데 태평양 연안에서 해구 분포하는 데를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해저 지형에 대한 해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쉽죠. 그죠? 3점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평균 수심이 태평양 전체 평균 수심 4km보다 4,000m보다 깊다. 맞죠?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주변부를 따라 발달한다. 자, 남아메리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남아메리카 잘렸는데 보면은 동쪽 주변부가 아니라 서쪽 주변부죠. 대륙의 서쪽 주변부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 했으니까 잘못됐죠. 판의 수렴의 경계에 해당한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린 가은하는 해양판의 확장 속도가 각각 10cm/년, 20cm/년인 해양지각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는 건 순서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가와나 각각에서 해양판은 최근 400만 년 동안 일정한 속도로 확장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속도가 변한 적은 없다는 얘기고 가와나 보여준 자료 모두 400만 년의 자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가에서 최근 400만 년 동안 해양판의 확장 속도는 10cm/년이었다. 어떻게 알면 되냐면, 그러니까 10cm인지 20cm인지 알 방법은 간단합니다. 확장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만 판별하면 돼요. 그럼 빠른 건 20cm/년이고 느린 게 10cm/년이 되는 거겠죠. 근데 가와나 둘 다 400만 년을 측정을 했다고 했는데 가에서 보면은 정자긋기, 역자긋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됐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정자긋기, 역자긋기가 몇 번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가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속도가 어떤 걸까요? 느린 거죠. 그러니까 가가 속도가 더 느린 10cm/년이 되는 겁니다. 나는 20cm/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네요. 니은 최근 400만 년 동안 고지자기의 역전 주기는 일정했다. 역전 주기가 일정했다면 패턴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일정한 패턴이 나와야죠. 정자긋기, 역자긋기, 정자긋기, 역자긋기 같은 간격을 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간격이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하죠. 이게 뭐냐면 역전 주기가 일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100만 년 전에 지구 자기장은 정자긋기였다. 그럼 100만 년 전을 봅시다. 보면은 여기 보니까 얘는 400만 년 동안 400km를 왔네요. 그죠? 그러면은 100만 년 때는 100km를 갔겠죠. 그죠? 그럼 100만 년 전 100km 자료를 봅시다. 봤더니 지금 어떤 색이에요? 정자긋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8번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해양판이 서해판은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진원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곳의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구 내부에서 지표 안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진원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각각 해양판이 섭입하는 판의 경계와 수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지표면이라는 뜻이에요. 지표면 뜻이고 이제 깊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에서 해구는 거리 150km 부근에 발달한다 했죠. 근데 거리가 지금 보니까 가에서 해구가 표시되는 곳은 여기겠죠. 이 구석.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구석, 여기가 해구인데 지금 500km 거리에 떨어져 있죠. 150km는 아닙니다. 니은 나에서 화산대는 판의 경계의 북쪽에 발달한다. 자, 보면은 여기다 우리가 이제 베뉴프대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지진이 발생하고 여기가 베뉴프대겠죠. 진원이 발달하는 여기가 제 베뉴프대인데 판의 경계는 여기 있습니다. 판의 경계는 지금 봤을 때 둘 다 500km 부근에 있네요. 그러면은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이죠. 여기서 마그마가 솟아 오를 테니까요. 북쪽에 발달한다. 맞았네요. 섭입대의 평균 기울기는 가랑 나를 비교했는데 누가 더 급합니까? 나가 크죠? 근데 가가 나보다 크다고 했죠? 잘못됐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죠. 9번입니다. 표는 어느 지계의 여러 화성암에서 측정한 화성암의 절대 연령과 고지자기 복각을 그림은 위도와 고지자기 복각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잘 보세요. 모든 화성암은 정자극기 일대에 생성되었다. 그럼 정자극기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북반구라면 복각이 몇이에요? 플러스겠죠. 남반구라면 복각이 마이너스다.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겠죠. 그럼 요거를 알고 정자극기니까 요걸 선택해서 한번 봅시다. 현재 남반구에 위치한다. 기억 보니까. 근데 현재 연령이 0일 때 왔더니 고지하게 복각이 플러스 38이죠. 그럼 플러스 38이라는 얘기는 위도가 0보다 위죠. 그러니까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입니다. 니은 공룡이 멸종한 시기라고 했죠. 공룡이 멸종한 시기라는 얘기는 중생대 말이죠.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예요. 그죠? 그러면은 공룡이 멸종한 시기를 이제 100만 년 단위로 보자면 언제겠어요? 그죠?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 80. 그러니까 200, 100만 년이라는 얘기는 2억 년 전이고요. 그죠? 80, 100만 년은 8천만 년 전이죠. 어쨌든 요 시기를 봤는데 그 앞 시기 6천만 년 전까지도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죠. 복각이 마이너스는 다 남반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라고 볼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디귿 시간에 따른 위도의 평균 변화율은 2억 년 전에서 8천만 년 전이 8천만 년 전에서 현재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2억 년 전에서 8천만 년 전이라 했다는 여기죠. 여기 2억에서 8천년까지인데요. 마이너스 66에서 마이너스 48 왔죠. 대충 한 18도 변했네요. 근데 8천만 년 전부터 현재라고 봤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거의 한 70도 가까이 변했네요. 그죠? 80도인가? 70도. 어쨌든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은 과거가 현재보다 작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령 주변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일시대 동안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가 해령인데 여기 해령이에요. 자, 고지자기 방향을 볼게요. 고지자기가 방향을 나타냈는데 고지자기 방향은 정자극기라면 어디를 바라보냐면 북극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말하는 북극은 자북극이겠죠. 역자극기라면 자남극을 가르칩니다. 이게 가리키게 될 텐데. 자, 이 해령의 열곡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자, 보면은 여기 해령의 열곡인데 이 해령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복각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졌던 복각이 53 플러스 53 정자각기 플러스 53입니다. B도 정자각기 플러스 50.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복각이 플러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열곡 자체가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왜냐면 이 암석, 이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복각이 여기 기록된 채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고지자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지금 플러스 53이라고 기록됐다는 거는 현재 이 지역의 복각이 53이라는 게 아니라 C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위치가 복각이 플러스 53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도 이 B가 만들어질 당시에 복각이 플러스 50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열곡은 플러스 복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반구에 위치한다. 맞았죠. 니은 A 지점은 B 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위도를 봤을 때 A랑 B를 볼게요. A랑 B를 보는데 지금 고지자기의 방향, 지금 정자극기 고지자기 방향이 위쪽으로 지금 왼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왼쪽이 어디냐면은 북이란 소리예요. 남이란 소리죠. 자, 북반구인데 똑같이 둘 다 북반구인데 북반구에 있어요. 근데 해령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B는 남쪽에 있고 A는 북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북쪽으로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위도로 가는 거죠. 그건 니은도 맞았죠. 북반구이기 때문에 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북극에 가까워진다, 고위도로 간다는 뜻입니다. 디귿 C 지점의 해양 지각은 C가 여기 있죠.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해양지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죠. 남쪽으로 가고 있죠. 남쪽 방향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죠.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동서방향의 고도와 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네요. 0이 되는 곳이 해수면이겠죠. 태평양 바다인데 이 그림 보면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연안에 가까운데 대륙과 연안 가까운 곳에 움푹 파인 부분 있죠. 수심이 거의 6km 가까이 되네요. 여기 뭐냐면 해구입니다. 이제 느낌이 오죠. 자, 어쨌든 A와 B 모두 해양판에 위치한다. 보니까 바닷속에 있는 지각이죠. 그죠? 둘 다 해양판에 위치한다. 맞았습니다.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은 해양판,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판. 니은 신발 지진의 진앙은 했죠. 신발 지진이 일어난 진앙을 물어봤어요. 근데 보면은 이 그림에선 표현되지 않았지만 더 깊이 내려간다 봅시다. 그럼 판과 판이 섭입하는 서입형 경계가 이런 식으로 발달돼 있겠죠. 그죠? 요 밑으로. 그러니까 서에서 동쪽으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는 모양일 겁니다. 그러면 진앙은 A 부근보다는 C 부근에서 많이 발달을 하겠죠. 그죠? 니은 맞고요. 디귿 CA 지하에는 섭입대가 있다. 그죠? 해구가 있으니까요. 그죠? 밑에. 이게 그러니까 C는 꼭 산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기억 니은들이 다 맞았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그림은 북대서양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평균 수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발산의 경계 해양 지각이 이제 보면 이제 해령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서양이니까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했었죠? 그럼 A 부근이 B 부근보다 얕다가 아니라 깊다가 돼야겠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B와 C 각각에서 측정한 잔류자기의 방향을 물어봤죠? 그죠? 근데 B와 C를 봤더니 똑같은 시기네요. 지금 900만 년 전입니다. 그럼 각각 측정한 잔류자기의 방향 반대의 수가 없죠. 동일 시기에 만들어졌는데요. 그죠? B와 D는 같은 판에 위치한다. 지금 보니까 똑같은 판의 경계로 해서 약간 어긋나 있어요. 변환 단층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똑같은 방향에 분포하는 판이죠. 그죠? 그럼 B와 D는 같은 판에 위치한다. 맞았습니다. D가 하나 맞았네요. 정답은 2번.